자, 네,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기 전쟁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네, 전쟁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그거 좀 얘기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시황 잡아드릴 때, 맨날 보여드렸던 게 있죠. 러시아 루브라, 그죠? 환율을 쭉 보여드리면서, 예, 스리타이즌이 어서오세요. 환율을 쭉 보여드리면서 아직까지는 환율에 큰 변동성이 없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환율이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환율 얘기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러시아 루블 환율이 여태까지는 큰 적은 없었어요. 물론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루브라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거 설명드리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걸프전,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거의 중동이에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저기였었죠. 이슬람 국가 IS 테러가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증시는 어떻게 됐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해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네, 편안하게 좀 내일 하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잘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각각 잘 올라왔고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그죠? 괜찮았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심리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웃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인원 보면서 제가 그냥 웃습니다. 왜냐면 전쟁 났다 그러니까 다 끝났나 봐요. 방송을 진짜 안 듣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그런데 오늘 방송창 제목이 재밌죠. 대포 소리에 매수하고 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하라. 저게 되게 오래된 주기어원인데 일부러 저걸로 써놨어요, 오늘.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소리가 나고, 그죠? 푸틴 대통령이라고 그렇죠. 하여튼 미국의 러시아 푸틴이 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핵.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전쟁이 날지 말지, 미국이 금리를 몇 % 올릴지 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시황 제대로 읽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뭘 맞추려고 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시황을 잡으셨겠죠. 그죠? 네. 아무튼 루브라가 뛰길래 오늘은 그거를 포인트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또 늦게라도 들어오시죠, 그죠? 오늘은 토론회 없잖아요. 오늘도 토론회 있나요? 오늘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초 아닌가요? 그죠? 네. 빨리 이소정님 어서 오세요. 저는 뭡니까? 전쟁보다 우리나라 대선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은 3번 한번 찍어보세요. 별로 안 들어오셨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러시아 전쟁보다 우리나라 대선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우, 네. 안철수 씨도 그만 보고 싶고요. 네. 다 싫어 이제. 네. 우리나라 대선이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게 더 꼴 보기 싫습니다. 네. 같은 마음이시죠, 그죠? 네.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정치인들 그냥 어디 그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싶어, 진짜. 보기 싫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자, 보죠.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는 크게 볼 게 없어서 오늘은 넘어갈게요. 시간을 아껴야죠. 넘어가고. 자, 일단은 러시아 지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 증시가 어떠냐면요, 요래요. 잘 보시면 긴장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어디 안 사라지니까. 자, 보시면 독일 증시가 현재 시간 마이너스 2% 떨어지고 있죠. 자, 밑에 유럽 증시 대충 보시면 어때요? 대충 마이너스 1, 2%쭉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대충 이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오늘 러시아 증시 안 연다고, 오늘 폐장, 네, 오늘 안 열린다, 내일 열지 말지는 내일 알려주겠다, 네, 그렇게 해놨어.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잘한 거죠. 뭐 열어봤자 폭락할 건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루브라 있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그게 지금 아까 30%까지 급등했었는데 지금 좀 내려왔네. 네. 지금 루브라가 지금 한 15% 오르거든요. 러시아 루브라가. 네, 보시면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 차트에는 이게 안 나올 텐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 2월 24일 날 루브라가 그때 11%까지 장중에 11%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네, 목요일이에요. 네, 금. 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토요일 날 열립니다. 다음부터 이제 2월 26일이죠, 그죠? 네. 그리고 토요일 날 열리는 증시가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이나 어디 사우디 쪽은 또 열려요. 네. 자, 이게 전고점이었는데 이걸 뚫었죠. 뚫고 나서 살짝 눌렀었는데 오늘 지금 루브라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 96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아까 100을 뚫었었어요. 100. 지금 83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아까 환율이 급등했다고요. 그게 뭐냐면 환율이 캔들로 표현해드리면 한 이만큼 웃으세요. 네. 이만한 거 하나 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요 정도. 네. 환율이 급등했죠? 그럼 뭐예요? 네.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보니까 뭐 스위프트 그래가지고 뭐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바램이고요. 네. 저는 항상 제가 공산당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항상 푸틴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스위프트 뭐 언론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우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러시아 환율 얘기하기 전에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속으로 우크라이나 막 응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난주까지는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때도 어우 어떡하지? 내 돈 깨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시다가 금요일까지도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지나면서 갑자기 속으로 막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계시지 않나요? 무슨 얘기냐면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 그거 다 보시면 막그 딸내미가 그 어린 딸이 그죠? 군대 그 징집돼서 가는 아빠 끌어안고 울고 그죠? 네, 뭐 유명인들 나와서 막 소총 들고 막 우리도 자원 있다 있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좀 심하거든요. 네. 언론에 잘 속아요. 네. 특히 감성을 건드리면 되게 잘 속는데 갑자기 주말부터 뉴스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푸틴 악마, 우크라이나 불쌍한 나라. 지난주까지 요거도 먹던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금은 근데 조롱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군이 돼서 성군. 북한으로 따지면 위대한 영도자 동지가 됐어요. 저럴 줄 몰랐는데 멋있다고. 이상하죠? 주말 딱 거치면서. 네. 그 옛날에 저 군대 가면은 주던 국방색 그 러닝 셔츠 있거든요. 남자분들 아시죠? 군대 가면 주는 그 국방색 러닝 셔츠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인터뷰 몇 번 했다고 세상에 뭐 갑자기 그냥 바보에서 되게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주말 거치면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언론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네. 이틀 만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러시아는 나쁜 나라, 그 다음에 푸틴은 악마,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나라.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더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불쌍하게 생각하실 만큼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막 그런 우리 그 감성이 아니라 갬성이라고 해요. 갬성. 감성. 이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여론이 이상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거 알고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음이 한쪽으로 이상하게 쏠리는 순간 여러분도 속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죠? 뭐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유럽이랑 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안 도와주다가 최근 주말 거치면서 갑자기 무기를 줍니다. 나가서 싸우라고. 군대는 안 들여보내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우리가 군대가 부딪히면 3차 세계대전 난다는 핑계로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 무기도 안 줬다는데 요즘 무기도 줍니다. 대전차 미사일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비싸요. 한 발에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면은 제대로만 맞으면은 그 탱크 안에가 아무튼 적이 되거든요. 사람이 다 죽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거 막 독일에서 막 지원해주고 유럽 연합에서 막 그런 거 지원해주죠. 갑자기 유럽 연합에서 받아주겠다 그러고 그전 안 받아준다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금 막 그렇게 흘러가는데 전쟁이 약간 좀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날까 말까 그걸 맞추고 못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역할이 뭐냐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상황 바뀌면 또 얘기해 드리겠다고.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방송하는 전문가 저밖에 없을걸요. 안 하려고 하다가 루브라가 급등하길래 또 얘기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 열은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전문가들이 뭐하러 방송합니까? 쉬지, 그죠? 루브라 급등하길래 방송 연 거라니까요. 아무튼 잠깐만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루브라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는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환율이 급등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그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 중앙은행에서 뭘 하냐면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은행이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금리를 확 올려요. 러시아가 금리가 9%였어요. 평상시에 러시아 기준금리가. 근데 요거 20%로 지금 올렸어요. 왜 그럴까요? 나가지 마. 안 나가면 20% 줄게.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지 말까? 약간 망설이겠죠, 그죠? 예전에 여기였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실제로 쳐들어갔을 때 그때 환율이 뛰었거든요. 지금 이만큼 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에서 2014년 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쳐들어가서 점령했죠. 그때예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도 이제 금융제재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면은 좀 있으면 러시아가 미국이랑 유럽의 그 금융제재에 이제 항복할 것 같다 뭐 그런 분위기죠. 천만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이때도 현금 쌓아놓고 됐어요. 현금을 쌓아놨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지금. 러시아가 금방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러시아 루브라가 여기 보시면 1998년도에 크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뭐 아시는 거면 넘어가고. 여기 보면 루브라가 옛날에 크게 한번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나요? 여기요. 수직으로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때 왜 그랬냐면 러시아가 그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요. 뭔지 아시죠? 파산. 파산 선고했어요 그때. 우리 외환위기 당할 때 여기도 당했다니까요. 러시아도 모라토리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끝났어요. 그게 아마 1998년 6월 말인가 그래요. 하여튼 6월 달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저게 됐거든요. 그때 환율이 급등했다고. 그때. 그 전후로 해서. 그때예요.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달러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무슨 일 터질까봐 항상 달러를 쟁여놓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라기보다 그냥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뭐 막아서고 있다, 뭐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다 그런 기사 계속 나오죠. 그런 기사 보시면서 100%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우방이고 저도 미국을 더 좋아합니다. 러시아보다 저도 미국을 더 좋아합니다. 중국 싫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기사 그거 보면서 100% 믿으시면 바보예요. 다 믿지 마시라니까. 보면 막 러시아 군대 막 바보처럼 나오고 막 우크라이나 군대가 되게 용맹하게 나오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식하려면 국제정세, 외교, 국방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토죠. 나토가 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왜 만들어졌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이탈리아, 그죠? 네. 여기가 똘똘 뭉쳐도 여기를 못 이긴다고요. 러시아를.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우리 힘을 합쳐서 러시아로부터 방어해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여기 다 모여도 러시아 못 이기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방파제 역할하고 있는 게 중간에서 방파제 역할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라고요. 유럽은 방파제가 뚫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죠.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개 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죠?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푸틴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잖아요. 장군들 앞에 다 모아놓고 저기 핵무기 준비하라고 대놓고. 네. 진짜 공산당이긴 한데 솔직히 멋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그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정치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네. 솔직히 딱 보니까 멋있습니다. 네. 맨날 그냥 네거티브가 답답해 죽겠는데, 네. 핵무기 준비하라고 딱 이러니까 솔직히 좀 멋있다니까요, 그게. 네. 남자답잖아요. 나이가 70 넘었던데 그분도. 네. 할아버지예요. 근데 어디 그 사람이 할아버지처럼 보입니까? 카리스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자꾸 물자 대주거든요. 네. 뭐 자꾸 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모르죠, 러시아가 어떻게 할는지,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러시아 환율이 급등한 거는 뭐냐면 금융 제재를 조금 세게 들어오니까 환율이 뛴 겁니다. 2014년도에도 우크라이나 저기 크림반도 쳐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급등했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망했느냐? 안 망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싸웠느냐? 안 싸웠죠. 그러다 말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현재까지 상황은 러시아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에 뭐 아파트를 사놓으셨다든가 우크라이나에 뭐 땅을 좀 사놨다든가, 그죠?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채나 러시아 국채를 사갖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3.1절인데 3.1절은 뭐 일반 공휴일이랑 좀 다르죠, 그죠? 아무튼 뭐 좋은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러시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잘 보세요. 1990년도에 큰 전쟁이 한번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한번 있었고 2000년, 2010년대에 들어와서 또 전쟁이 큰 게 한번 있었죠. 근데 세 번 다 이때는 중동에서 터졌는데, 자, 가장 큰 전쟁이 뭐였냐면 1991년에 다우지수로 볼게요. 1991년이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요. 이때 이제 누가 전쟁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미국의 그 사람 때 이제 전쟁을 했죠. 근데 이때 전쟁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된 거? 30년 전이네 벌써. 이 당시에 잠깐 짧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갔죠. 걸프전이에요. 네. 잘 알고 계시죠. 8월 달에 쳐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뜬 거예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쿠웨이트가 군함도 그때 거의 없었고요. 아무튼 뭐 그냥 석유 부국이긴 한데 그냥 바로 그냥 이라크한테 먹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라도 조그맣잖아요, 쿠웨이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먹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정도 아니면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하나 그냥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 이제 전쟁이 그래서 바로 금방 끝났어요. 증시가 이제 막 폭락했겠죠. 왜냐하면 주요 산유국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수혜주나 글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석유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여길 건드린 거예요. 후세인이 미친 거죠. 근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들으세요. 네. 그 대통령이 누구예요? 부시. 이 부시 집안이 뭐냐면
석유, 에너지 그쪽 집안입니다. 그쪽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커넥션이 여기 쫙 깔려 있겠죠. 미국은 대놓고 정치 혼하고 막 로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를 건드렸네 여기를. 그 루트를 또 길을. 그러니까 뚜껑 열렸겠죠, 그죠? 그래서 후세인 여기 이제 나중에 쳐들어갑니다. 연합군이. 옛날 기억 안 나세요? 그 전쟁이 언제 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금락한 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실제 연합군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언제 벌어졌냐면 1월 달에 벌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대포 소리에 매수해서 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해라. 그죠? 이때 전쟁을 언제 했냐면 제가 날짜 정하는 잠깐만요. 이때 전쟁 언제 했냐면 1월 기가 막힙니다. 보면 재밌어요. 1월 17일 날 그 유명한 뭐 사막의 폭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실시합니다. 1월 17일 날. 1월 17일 전쟁 터졌다는 얘기예요. 1991년 1월 17일 그날이 바닥이었죠. 다우지수 4.5% 급등하면서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어디라고요? 여기. 그때부터 증시가 미친듯이 갔어요. 그래요. 제 방송 들으면 손절을 못해요, 그죠? 손절 못한다고요. 네. 이때부터 전쟁 시작하고 나서부터 쫙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를 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때 상황에서는 전쟁 날 확률이 저것 뭐 적다. 그렇게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쟁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쩌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왜냐면 전쟁 터지자마자 이때도 증시가 급등했거든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어때요? 잠깐만요. 나스닥 보기 전에 이때 이러고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이게 상승의 시작이었다니까요. 언제까지요? IT 버블 터질 때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이 부시 대통령의 아들 부시가 대통령 될 때까지 갔어요. 그냥 10년을. 여기는 옛날에 그 블랙먼데이 그 터졌을 때고. 그냥 어쩌다가 뭐 후려쳐요.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 현대차 그랜저 있죠? 제네시스라고 할거요. 제네시스 잘 나가죠. 그랜저는 한 갑자기 현대차에서 갑자기 한 1,000만 원 싸게 파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제네시스 3,000만 원 후려쳐주는 거예요. 3,000만 원 싸게 이유 없이. 네. 잠깐 동안. 뭐 그런 거예요. 벤츠 한 5,00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증시 빅 바겐세일 들어올 때 그때는 대부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터지죠. 네. 여기 잘 가다가 훅 떨어지죠. 여기가 거기에요.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했을 때. 그때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됐었잖아요. 나가 떨어지든 말든 계속 갔어요. 자, 아버지 부시가 전쟁했을 때 여기라 그랬죠. 네. 전쟁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다니까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여기 이제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증시가 막 폭락했잖아요. 여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전쟁을 언제 했냐면 9.11 테러가 터진 건 2001년이죠. 근데 이제 명분 찾는다고 무려 2년 동안 끌었어요. 여기서 전쟁이 터집니다. 2003년 3월 20일쯤에 전쟁을 해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라니까. 전쟁하자마자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바닥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전쟁 터지기 전 힘들지 터지고 나면 그냥 간다니까요. 신나게 갔어요. 언제까지요? 네, 금융위기 터질 때까지. 다우지수는 이거밖에 안 갔는데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는 날라갔잖아요. 기억나서 그때 우리나라 펀드 열풍 불었을 때. 이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잘 간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 전쟁은 어디였어요? 10년 뒤에 어떤 전쟁이 터지냐면 그때는 이제 전쟁이라기보다 테러라고 하는 게 낫죠. 중동에서 또 뭐가 터져요? 그 이슬람 저기 형님들 머리에 막 두건 쓰고 막 몸에 폭탄 두르고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막. 이슬람 국가 IS. 기억나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기억나세요? 이슬람 국가 IS. 네. 맨날 TV 틀면 막 그 이슬람 국가 그 사람 뭐 거기 테러리스트를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목 자르고 막 그랬잖아. 되게 잔인하게 막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네. 그때잖아요. 그게 언제 굉장히 테러가 언제 심했냐면 여기에서 그랬어요. 미국이 금리 올리기 전후
아까 2003년도, 2004년 있죠. 거기도 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타이밍 기가 막히다니까. 네. 항상 똑같진 않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전쟁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시끄러웠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전쟁이 또 터졌죠. 미중 무역 전쟁. 그래서 그거 또 가고 코로나와의 전쟁. 전쟁만 터지면 가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네, 마칠까요? 전쟁만 터지면 가요. 네,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와의 전쟁, 그죠? 네. 지금은요. 러시아 쪽에서 이제 국지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언제였냐면, 자 여기에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전쟁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라고요. 응, 같잖아요. 당연히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걱정돼갖고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가요. 간다니까요.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면서 뉴스를 보신다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찌는 게 아닙니다. 응? 여러분들 눈만 상하시죠. 네. 휴대폰 계속 보시면서 그러면 자꾸 돈을 자꾸 날린다니까요. 네. 이런 거 잘 보시고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목요일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는데 나스닥 지수가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이틀 연속 급반등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물론 오늘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났으니까 안전자산 금값이 급등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급등한 거는 얘기해 주는데 떨어진 건 얘기를 안 해줘요. 왼수들이라니까요. 러시아가 뭐 전쟁을 하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죠. 근데 폭등하다가 그날 원래대로 떨어진 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거는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는데 네, 상한가 갈 거만 얘기하고 다시 내려온 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떨어졌고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냐면 올라갔을 때만 얘기하고요. 떨어지고 원래 자리로 내려왔을 땐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만 보시면요. 계속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유가는 급등하고. 유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올라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좀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대놓고 짚잖아요.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계시지 않냐고. 불쌍하다고. 러시아 타도 이러면서. 예, 보면 우리나라 언론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언론까지 하면은 인터넷 뉴스까지 하면 굉장히 그 언론사가 많은데 어떻게 기사가 다 똑같아요. 기사가 똑같다니까요. 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을 안 하신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러시아 관련돼 갖고 우크라이나 너무 응원하지 마세요. 그 나라도 썩어 문드러진 나라인데 더 알아봤더니 썩어 문드러졌더라고요. 나라가 러시아보다 더 썩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이재명 씨 비판하듯이 저를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거 할 때는 생각을 좀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알아보고. 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응원하고 막 저기 애정을 가질 만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패가 심한 나라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막연하게 당하고 있으니까 감성적인 그런 뉴스 보시면서 막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욱해가지고 손절하고 욱해가지고 몰빵하고 욱해가지고 네. 잘못 써가지고 고생하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욱하니까. 감정에 쏠려서요. 감정. 뉴스라는 거 조심하세요. 또 내일 또 쉬시면서 또 뉴스 계속 보실 것 같은데 잘 보시라니까. 이상하게 뉴스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래 뭐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저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원래 지금은요 이걸 하셔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터졌으면 금리 인상 얼마나 하냐 갖고서 계속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는 흔들 거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져버리니까 그 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맞을 거였는데, 예? 어차피 이제 선생님 옛날에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와서 회초리를 때리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회초리를 맞느냐 아니면 옛날에 뭐 심할 때는 야구방망이로 막 때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사랑의 매죠 옛날에. 그다음부터 이제 뭘로 맞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금리 인상으로 그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올 거였는데 어차피 나스닥 지수 급락할 거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확 빠진 거예요. 천천히 한 1, 2주, 2, 3주 떨어져야 될 거를 한 방에 훅 내린 거예요, 그냥.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디 맛집에 가셔서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되는데 1시간 걸릴 거를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쫙 빠져갖고 한 10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대기 시간이. 땡 잡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나스닥 지수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정황 현재까지는 이게 바닥이 맞긴 맞는데 좀 봐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슈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얘기 다 사라진 거 아세요? 우리나라 정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렇게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안 풀어주더니 뜬금없이 내일부터 방역 패스 그것도 일시적으로 중지한대요. 이상하죠? 갑자기. 네. 물론 선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부정선거 이런 거보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튼 이제 또 선거할 때가 되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럼 참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저 장사하신 분들 힘들어가지고 풀어달라고 그럴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막 억수로 국민들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네. 또 지금 풀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냥 내일 푼다잖아요. 네. 아무튼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그냥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기라고. 네. 대통령이 안 도망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왜 칭찬합니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저기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돈 들고. 네. 근데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대통령 도망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전쟁 나면 원래 엄마 아빠들이 저기 아빠들이 남자들이 다 그죠? 옛날에 곡괭이 낫 들고 나갔고 지금은 이제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영웅화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이제 저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냉정해지시라는 얘기, 냉정하게 냉정해 보시라니까. 막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그 댓글을 봤더니 가가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했다가는 막 맞아 죽을 기세요 지금.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감정에 이렇게 휙휙 잘 왔다 갔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자꾸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뭐 당연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이재명 씨한테 막 돌 던지듯이 저한테 돌 던지시면 안 돼요. 네. 전 뭐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시라고 얘기한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언론 조작하는 게 보여서 그래요. 제 눈엔. 네. 보이니까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손절할 사람 빨리 나갈 사람 빨리 나가는 거고, 그죠? 금리 인상, 코로나 이슈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블랙홀인 거죠.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원전 테마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해되시?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테마주 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날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했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 그 원자력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그죠? 네, 급등을 했고, 오늘 보면 이제 여기 보성 파워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자, 원전 테마주 몇 개 쭉 보면서 우리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확인해 보세요. 자, 원전 테마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나오건 안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자, 뭐 여러분들이 대장들 한번 골라보세요. 네. 에너토크. 원전 테마주들이 작년 3월달부터 급등을 많이 했어요. 자, 이 중에서 대장주를 골라보세요. 에너토크, 자 그리고 한전기술, 여기 2번, 네,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3번, 3번, 한신기계 4번 할까요? 네. 이 중에서 자, 4개인데 4개
대장주 순서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2, 3, 4, 1, 2, 3, 4, 2, 3, 4, 1 뭐 이런 식으로 3, 4, 1, 2 이런 식으로 힘이 제일 좋은 그러니까 대장주부터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에너토크,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대장주부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 차트 보여드릴 테니까 보면서 잘 찍어보세요. 에너토크, 한전기술. 여태까지 움직인 걸 봐서 누가 대장 같으세요?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에너토크 1번, 한전기술 2번, 보성파워텍 3번, 한신기계 4번. 시간 넉넉하게 될 테니까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네, 토닥토닥. 에너토크 1번, 한전기술,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찍어보셨나요? 2134, 1234도 있고 이쪽 2134 토닥토닥에도 찍어주셨고 1234, 4321 이쪽은요. 여기 무소TV 유튜브 쪽도 한번 찍어보시고 사람들이 다 찍으셨어요? 네, 오케이. 네. 자, 사람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보는 대장주는 사람들이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에너토크 아니면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을 대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너토크를 또 대장으로 많이 봐요. 에너토크가 아까 1번이었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좀 보성파워텍 좀 보겠다. 상한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신기계 이렇게 보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따지면 한전기술 2번, 에너토크 1번, 그죠? 네. 보성파워텍 여기 3번이라고 했죠? 네. 보성파워텍 3번, 한신기계 4번. 그러니까 2, 1, 3, 4 이렇게 봐요. 뭐 1, 2, 3, 4라고 해도 되고요. 네. 1, 2, 3, 4, 2, 1, 4, 2, 1, 3, 4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잘 보세요. 네.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였냐면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공부를 다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얘기 드릴게요. 자, 보성파워텍이 에너토크 이게 개인들이 이 4개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미쳐 있는 종목이 에너토크예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에너토크에 가장 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토크를 잘 안 팔고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그래요. 네, 병적이에요. 중독. 에너테크 들고 있는 사람들이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제가 웹스만큼 싫어하는 게 에너토크입니다. 그래서 중독인 것 같아요. 집착. 집착이 다른 말로 중독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자, 11월 달에 이제 윤석열 씨가 조금 11월 뭐야?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이 원전 테마주주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때 재료가 있어서. 근데 잘 보시면 에너토크를 잘 보시면 정고점이 여기죠, 그죠? 요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거래가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차트가 제일 높이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대 소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거래도 많고 그런데 오늘도 거래가 많았고 평상시에도 거래가 많았어요. 즉 이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파를 못했어요. 박스권 돌파 못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전기술을 보세요. 한전기술도 이제 11월 달에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박스권을 이렇게 잡으시면 대충 되겠죠. 그죠? 여기도 박스권을 못 들었어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어요. 그럼 대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대장이었던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박스권 돌파를 못해요. 박스권 돌파를 해야지 이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돌파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의도가 뭐예요? 지금 차트를 딱 제가 보여드린 걸로 봤을 때 대장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2번, 1번, 3번, 4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은 2134나 1234로 찍으신 분들 잘 찍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답을 유도한 거니까 그렇게 찍으신 게 잘하신 거라고요. 근데 잘 보시라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에너토크는 몇 프로 올라갔어요? 6%. 한전기술은 4%.
조금 올라간 거 떠나서 여기를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이게 여기 떨어지다가 반등 나온 이 자리를 지금 못 제껴요. 다시 아까 누구예요? 에너토크? 네. 여기도 떨어지다가 반등 세게 나온 거거든요. 이건 반등이라기보다는 시세분출이죠. 근데 여기를 못 제껴요. 그럼 조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래도 많은데 왜 못 가요? 재료가 나왔는데. 근데 보성 파워텍을 잘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 세게 나오고 눌림목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뚫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보성 파워텍을 좋게 얘기했어요.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할 때 자꾸 좋게 얘기했다고. 이게 괜찮다고. 자, 이건 뭐예요? 거래를 실어서 뚫어버렸어요. 그냥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에 이제 매물대 많겠죠. 그죠?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기만 와봐라. 본전 매도 해야지. 그러면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겠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여기랑 싸우겠죠. 근데 아무튼 급등한 겁니다. 근데 이건 박스권을 뚫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대장인 거예요. 에너토크보다 이게 대장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게 대장인 거예요. 이게 한신기계가 이게 지난주에 이게 단톡방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늘 라이브 문자반에 이제 원전주 하나 드렸고,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단톡방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시간에서 급등했는데, 이거는 박스권을 뚫었을까요? 못 뚫었을까요? 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스권 이렇게 그러면 못 뚫었는데요? 아니죠. 아까랑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면 어딘데요? 물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기를 보면 뚫어버린 거예요. 뚫었어요. 상한가는 못 가는데 뚫은 거예요. 대신에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못 제낀 거죠. 최근에 들었다 놨다 눌림목도 있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전 테마주 우리 회원들한테도 좋게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원전 테마주 누가 되든 간에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차트도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부동산 쪽하고 이쪽이 제일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놨다는 얘기인데, 세력이 잘 매집해놨다고 했던 원전 테마주도 움직이긴 하는데, 누가 상한가가 어디서 나와요? 이미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대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한정기술 에너토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앞에서 2인자였던 보성파워텍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치셔야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죠. 뭐를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남들이 에이 저거 설마 가겠어? 그런 걸 사라고요. 선생님 에너토크 더 갈 것 같은데 내일 들어가도 될까요? 주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면서 욕할게요. 네. 이런 얘기를 추구라고 해도 방송 딱 끝나고 잘 질문하세요 그러면 꼭 나와요. 선생님 저기 참 잘생기신 것 같은데 전 잘생겼다는 얘기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난 실수하시는 거예요. 네, 셀프 디스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에너토크 좋아 보이는데 월요일날 내일 들어가도 되냐고 꼭 물어봐요. 미치겠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박치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욕한 거라고. 이거 웃으면서 욕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아직 상승 여력에 남은 거, 그걸 하시라고요. 이미 유명해져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에너토크하고 한정기술은 너무 앞에서 많이 갔고 잘 갔고 유명한 거예요. 유명해서 세력들이 여러 번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신기계나 이제 보성파워텍은 뭐냐면, 행주로 따지면 행주 있죠. 행주. 그 새하얀 행주 있잖아요. 이렇게 집사람 쓰는 거 보니까 그 뭐더라, 뭐 하여튼 무슨 소창면인지 뭔지. 여자분들 아시나요? 소창이라고. 남자라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걸 쓰는데 옆에서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행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성파워텍이랑 이제 한신기계는 새 건 아니고 좀 쓴 거예요. 근데 조금 쓴 거죠.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고차로 따지면 별로 안 탄 거예요. 한 1000km 탔을까? 2000. 그러니까 아직도 뭐 거의 새 차 같은 거예요. 근데 에너토크하고 이 한정기술은 행주로 따지면 걸레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걸레. 행주인데 행주도 너무 오래 쓰면 이렇게 막 다 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막
쓸 수 없는 거, 그죠? 네, 걸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덜너덜. 네. 제가 웹스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덜너덜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걸레로 보이는 거예요. 막 나쁜 사람을 그 비하하는 그런 걸레가 아니라 너무 이제 세력들이 많이 올리고 막 시세 분석 너무 많이 해서 너덜너덜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죠.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네. 구멍 뽕뽕 뚫린 행주, 걸레 같은 행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유를 좀 세게 들어드려야 여러분들이 귀에 이게 확 남으시잖아요. 그죠? 네. 오늘의 비유를 한번 너덜너덜한 행주, 즉 걸레에 한번 대봤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들리세요? 여기 채팅창이 잘 안 보였구나. 예, 잘 보이시죠 이제?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전 테마주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보세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 얘기가 계속 뭐 나오겠죠. 협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항상 모든 전쟁에는 그 뒤면에 이면이 있어요. 이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잡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전쟁 났다고 또 뒤로 도망치지 마시고. 자,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에 걸프전,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뭐 IS 이슬람 국가 이제 그런 테러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서 중동에 피바람이 불 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죠?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고 그때 주식을 샀으면 다 행복해지셨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이제 속아서 멘탈 깨져가지고 주식을 버리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는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전쟁이 언제 끝난다. 뭐 전쟁이 터지면 뭐 더 떨어진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대포 소리에 매수하고 맞잖아요, 그죠? 언제 팔라고요? 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하라. 그게 뭐냐면 남들이 흥청망청 돈 쓰고 더 간다 막 빚내가지고 막 신용에서 몰빵할 때 그때 팔면 돼요. 지금은 정반대죠. 대포 소리 들리니까 열심히 매수하시고 매수해놓은 거 손에서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지는 거예요. 심리 잘 잡으시라고 오늘 이제 그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동정 여론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 또 너무 저기 중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네. 중심 잃으실까봐 아까 우크라이나 거기에 너무 동정론 감성팔이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시라니 객관적으로. 네. 그래야지 주식을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원전 테마주 앞으로도 이제 공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너덜너덜한 거 말고 그죠? 네. 아직 깨끗한 행주 아니면 새 거 아무도 안 쓴 거 그죠? 새 행주가 있어요. 또. 우린 그런 거 살았어요. 오늘 추천당한 게 원전 테마주인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원전 테마주인지. 옛날에 간 적도 있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네. 그 라이브하고 문자만에 총 2개 나갔는데 여태까지 원전 테마주로 간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꿈틀꿈틀 거린다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랑 문자반에 그런 걸 추천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내일 그 이제 하루 더 쉬는 공휴일인데요. 러시아 걱정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있는 돈 어디 안 사라지니까 3월달 잘 이겨내셔가지고 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금리 인상 때문에 어차피 흔들 거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그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고요. 코로나 이슈 다 빨아먹었어요. 블랙홀이 된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이걸 빠뜨려가지고요.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뭐 무슨 회사 상장 폐지 당한다더라 막 이러면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야 되는데 지금 다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거 아세요? 우크라이나 키예프보다 우리나라 서울이 더 위험한 거? 전쟁 터지면요 키예프 사람들은 도망갈 적이라도 있지 서울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요. 경기도 쪽은. 그죠? 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죠? 중립을 딱 지키시고 돈을 열심히 버시라고요. 네. 우리나라 서울이 더 위험해요. 전쟁 터지. 거기는 쏘라오 그러면 바로 그냥 확 날라와요 다. 네. 미사일이고 포구만에 뭐 다 날라와서 초토화됩니다. 네. 그냥 우리도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쟁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내일 잘 보내시고 내일 저녁 방송은 이제 쉽니다. 쉬고 어디에요? 저기
뭐 만약에 이제 러시아 쪽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10개요. 근데 뭐 큰일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죠. 네. 내일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네. 네.